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선진님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전시회가 최근에 개최됐습니다. 원불교 선진 18분의 인물화를 제작하신 김진성 교무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전시회가 막 끝나고 자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떤 전시회였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전시회는 이제 원불교 선제님 18분 인물화를 화폭에 담은 그런 전시입니다. 1차, 2차가 나누어지는데 1차 전시는 군산에 있는 나포리 교당 홍차 가게 갤러리에서 지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약 23일간 개최가 되었고요. 네. 2차 전시는 옹강대학교 숭산 기념관 전시관에서 5월 2일부터 이제 11일 곧 다 돼가죠. 11일까지 전시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또 감동받았던 그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유화가 4분, 그리고 연필화로 14분을 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18분의 선진님을 인물화를 제작하셨는데요. 이렇게 18분을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간 한계와 또 이제 뭐 공간 한계도, 전시 공간의 한계도 있어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고, 일단은 대종사님을 이시해서 법통을 이어진 역대 종법사님, 네. 현재 경산 종법사님까지 5분을 이제 그 기본으로 모시고, 그 위에 이제 법훈 종사에 오르신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 교단 창립 역사에 우리 후진들이 생각할 때 참 다시 뵙고 싶고 많이 그리워하는 선제님 18분을 이렇게 선정 기준으로 잡고 모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역대 종법사님을 먼저 선정하셔서 예. 그림을 그리시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을 선정하셨단 말씀인데요. 인물화를 제작한다라는 것, 흔히 우리가 초상화를 그린다고 네. 생각이 들 텐데요. 어떤 과정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작업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작업 과정은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이번 전시 때까지 약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1년 동안 그러면 보통 한 분을 그리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일정하게 일정하게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훨씬 많이 이렇게 걸려서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월하게 또 빨리 작품이 진행돼서 마무리되기도 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작업이 진행됐다 보겠습니다. 물론 유화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연필화는 마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 보통 연필화는 이제 흔히 말하는 스케치, 밑그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은 제가 학교 때 배웠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유화로 작업을 하실 때는 또 작업 방법이 좀 더 달라지죠. 유화는 이제 캔버스로 유화 물감을 가지고 채색을 입히는 것이고, 연필화는 이제 사비 연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연필이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그 인물을 담아내는 것이죠. 명암을 넣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내는 것인데, 연필화가 가지는 그 담백한 맛이 있어요. 또 네네. 유화와 다른. 네네. 예, 그래서 도리어 연필화를 훨씬 좋아하는 선호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제 생각하기엔 연필화를 다시 유화로 옮기는 작업을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작업으로. 다르죠. 예. 연필화를 따로 그리시는 걸로 생각이 되겠고. 이렇게 제작된 작품들을 가지고 물론 전시도 하셨지만 지금 앞에 보이시는 달력도 제작하셔서 사람들한테 선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전시에 이제 도록도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이번 전시된 작품을 너무 살아계신 듯 이렇게 모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이 있으셔서 탁상 카렌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이 달력에 담겨 있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인물화를 제가 달력을 통해서 먼저 뵈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산 종사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한 5월부터 5월에 주산 종사님 모셨고, 6월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산 열반의 달이기 때문에 6월에 대종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산 종사님 모시고, 또 대산 종사님, 대산 종사님 다음에 이제
뭐 살아계시죠. 연필화로 자산 상사님 모셔져 있고 현재 종법사님이신 경산 종법사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산 종사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 다음은 네, 네. 이제 우리 법의가 열애의 어르신이죠. 상산 종사님이 모셔져 있고 또 열애의 어르신 용타운 종사님이 모셔져 있는 걸로 네. 이렇게 8분이 카렌다에 모셔져 있습니다. 예. 네. 작품 전시회를 4월부터 하셨기 때문에 예. 달력을 5월부터 시작해서 예, 물론 이제 연말에 했더라면 1년치를 다 했을 텐데 중간 제작의 선물이기 때문에 5월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언뜻 뵈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유화의 맛과 이 연필화의 맛이 정말 좀 다르긴 느낌이 다릅니다. 예. 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재미가 예, 있는 예.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인물화를 그린다라는 것, 보통의 미술 작업과의 다른 특징이 있다면, 다른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인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그림도 다 그릴 수 있다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정물이나 풍경은 뭐 컵을 그리는데 컵은 조금 안 닮아도 컵이잖아요. 근데 인물은 일단 그 인물이 닮아야 돼요. 닮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눈빛이나 여러 가지 표정에 있어 그분의 혼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인물화의 작업이 훨씬 더 정밀하고 섬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이 담긴다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전시의 주제가 그리움을 화폭에 담다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고 그림을 그리실 때, 인물화를 그리실 때 이분은 이런 부분이 보이는구나. 눈매에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입술에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상당히 많은 감상들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18분 선지님들의 모습이 각각이고요. 또 그분의 성품이나 신법이 각각이죠. 대종사님의 모습은 참 다양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비워도 아주 위엄이 넘치기도 하고 아주 자유로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각도를 잡아서 할 것인가 해서 대종사님 모습은 굉장한 그 표현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정산종사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어른이신이죠.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모습은 인자하신 모습 이런 모습이 주로 이루고 있고 또 대산종사님 모습은 좀 연세가 드신 모습에 네. 털모자를 쓰신 모습이 아주 정겨워서 네. 모셨는데 대산종사님은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보시지만 그 아주 자유로운 눈빛 그리고 또 깊게 깊은 심성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이런 모습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산 종법사님 모습은 자산 상사님 모습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세요. 네, 네.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큰 진념을 가지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념이 군정도 이루시고 방송국도 이루시고 하시지 않나 싶는데 눈빛에 굉장히 그 진념이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지고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경산 종보사님께서는 굉장히 인자하세요. 네, 네. 아주 그냥 눈빛이 맑고 인자하신 모습. 이런 특징들이 인물마다 다 이렇게 실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 뵈신 분들을 실제로 얼굴을 뵈신 분들은 충분히 그 어떤 현실에서 느껴지는 기운으로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만 사진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이 그림으로 특히 말씀하신 그 특징들을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또 있고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18분 중에서 실제로 모시고 배운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대다수는 제가 뵙지 못한 선지님들이신데 예를 들어서 각산 신도영 종사님 같은 경우는 1973년 원기 58년에 열반하셨거든요. 38세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단 전체가 아까워하고 네네. 훌륭하신 선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38세에 열반을 하시다가 보니까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네. 뭐 사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문집에 있는 좀 인쇄가 잘 되지 못한 시커먼 사진 하나 네.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해내고 윤곽을 잡고 이렇게 모셨는데
각사님을 배웠던 분이 저 연필화를 보시고 네. 아, 저분이 바로 각산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진보다 더 각산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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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은 그분의 신법이라 평상시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받들었던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흔히 그냥 사진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네. 생애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죠, 당연히. 네, 교웅으로서 당연히 그분들을 더 깊게 보셨던 부분이 정말 표현하기가 혹은 잘 표현되어 온 그런 과정이 아닌가. 네, 말씀하신 것 그분의 생애를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같아요. 그분의 내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연구를 하죠. 예. 네. 특히 주산종사님 네. 그리시면서 감상이 좀 남다르셨던 말씀도. 주산종사님 작품은 이번 포스터에도 쓰고 이제 그 대표적인 하나의 그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삼았거든요. 삼았는데 주산종사님은 정산종사님의 아우님이시기도 하지만 40세에 열반하셨잖아요. 네, 네. 해방이 되고 나서 전여동포 구호 사업을 하시다가 서울서 트럭 타고 내려오시고 충부에 그래서 장태부서 간염되셔서 이제 40세라는 아까운 연세에 열반하셨는데 정산종사님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라면 이분은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하시고 기상이 있으시고 그래서 주산종사님을 진작 참 한 모시고 그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눈빛이며 그 강한 의지와 그래서 이번 주산종사님 작품을 완성시키고 나서 사람들이 주산종사님의 그 어떤 기상이 작품에 실려져 있다,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해 보건데 예.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마 선지님들과 대화를 하시거나 혹은 말씀을 나누거나 이런 느낌이셨습니까? 혹은 이런 기분이셨습니까?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보는데 그분을 모시고 그릴 때는 선지님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 신법 또 말씀을 제가 받들었던 여러 그분에 대한 네. 생각들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뭐 무언의 대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표현해내면서요. 예. 혹시 어떤 말씀을 직접 이렇게 건네보시고 하셨어요? 대종사님 그리시면서 너무 이렇게 다양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말씀. 대종사님 모습은 이 처음 표현을 했다가 네. 좀 이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다 이제 지금 사진에서는 그 눈빛이라는 게 다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종사님의 그 눈빛을 이렇게 이제 하이트로 이렇게 딱 빛을 딱 네. 이렇게 딱 그렸는데 그것이 눈빛이 투명하게 맑으면서도 그 자유로운 것이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붓을 놓았던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종사님 이렇게 표현하게 해주셔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예. 정말 화가이시기도 하지만 교무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림을 그리는 작업 하나하나가 수행의 과정일 것 같고 뭔가 이 공부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지님 모시고 그림 그리는 시간 행복했고 또 일심으로 그리지죠. 그림을 그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곧 선이다.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림을 통해서 무시서 무처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면 평온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집중돼서 그림을 그리는데도 작업이 끝나면 훨씬 내가 더 정화되는 것 같고 마음이 더 맑아지는 것 같고 또 이 어르신과 함께한 시간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네. 드려보고 싶은데요. 원불교와의 인연은 과연 어떻게 교우님은 맺으셨는지. 원불교하고는 저희 집안 원불교 이런 가족이 아니고 저는 원불교 전혀 모르면서 성장을 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였어요. 그림을 일찍 그렸고 또 주변에서 그림 참 잘 그린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고
또 중학교에 와서는 이제 미술대회라 미술대회는 다 나갔어요. 중국 작품 공모전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참 그 큰 화가가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해 주셨고, 저도 이제 당연히 화가가 꿈이기 때문에 미술부 활동을 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시내 미술 학원에 가서 당시 통행 금지가 있을 때인데 통행 금지 직전까지 정말 석고 대성을 손톱에 피가 나도록 그 대상을 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홍익대학교를 가야겠구나. 네네. 또 갔다 오면 이제 서양화를 했기 때문에 파리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화가가 되는 구체적인 꿈을 가졌는데 네. 어느 날 그 제 또래 중학교 한 3학년 요 시기에 이 친구가 병으로 죽게 됐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암을 그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암이 걸리더라고요. 암으로 살리지 못하고 방에 옮겨놨는데 그 친구의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됐어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갈까? 생사에 대한 이 문제가 저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와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체 꿈이고 전부였는데 네. 이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사의 원리.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죽고 나서 어디에 가는가? 죽어야 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내 근원이 뭔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고민의 일단으로 종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가보고, 또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그러다 김에 있는 이제 원불교도 있다는 걸 알고, 미술 학원 여학생 때문에 원불교를 알게 네, 되어서 처음으로 원불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무님께서 주시는 교전책 한 권을 얻어봄으로써 제가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천도품을 읽으면서 여기에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원불교를 공부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이 바뀌게 돼서 결국 전무 출신을 하는 교무의 길을 걷게 되는 방향이 바뀌게 됐죠. 네. 물론 큰 일을 겪으셔서 대전환의 시간이 되시기도 하셨겠지만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겠어요? 방금 손에 피가 맺히도록 연필로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화가의 꿈을 잠시 놓기도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도 조금 궁금한데요. 물론 전무 출신 교무의 길을 걸으면 그림은 놓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이제 안 그리기 위해서 수년간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 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 벽에 가득했던 상장들 다 불태워서 없애고 뭐 받았던 트로피 메달 다 그냥 버려도 되는데 망치로 또닥또닥 해서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전무 출신 교무의 길로 이렇게 왔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또닥또닥 이렇게 폐기하는 기분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으셨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무자전을 그리시고 또 우리 이 교단의 각종 일이 있으시면 미술 기획을 맡으시기도 하시면서 미술을 다시 접하시는 일도 있었잖아요. 작품 활동을 접고 이제 그림은 그만하겠다고 하고 이제 생사의 원리를 해결하고 우주의 근원을 파악하고 이 교무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무 출신 교무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원청 20주년 기념대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포스터를 하나 그려드렸어요. 네네. 원청 20주년 20 다 해서 포스터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누가 이렇게 심플하고 세련된 포스터를 이 디자인을 했는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게 두각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교단 2대 말 기념대회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열릴 때 제가 그 무대 디자인을 했어요. 네네. 처음으로 항상 우리 행사는 텐트 치고 디귿자 아치 씌우고 이런 행사인데 그걸 탈피시켜 가지고 바로 큰 대형 판을 뒤에 부착하고 오픈시킨 이런 무대를 디자인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그 디자인이 대단히 주목을 받아서 이제 1991년
소대산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무대 디자인을 하게 되지고 또 그것도 이어서 정산종사님 탄생 100주년 무대 디자인 또 99년도에 대산종사님 네. 탄생 100주년 기념 대부패 무대 디자인 이 세 분 선생님 무대 디자인을 네, 네. 다 하게 되는 계기가 되졌죠. 그리고 대사식을 네. 대산종사님께서 자산정보사학계 법통을 이으시는 대사식이 처음 열렸을 때 그 대사식 무대 디자인도 영모전 광장에 처음으로 했고 교황청에는 시장이 있는데 우리 종법사님은 종보사를 상징하는 시장 심볼 마크가 없는가 그걸 고민해서 그때 종법사 시장을 디자인을 했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장이 그겁니다. 네, 제가 네. 디자인한 디자인입니다. 낭준지추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납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은 재주가 있는 사람은 바로 드러나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고민했던 것에 대한 결과도 조금 얻으셨고 그리고 평생에 좋아하시던 그림도 함께 얻으셨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교단의 분들은 아주 디자인하는 교무로 알았어요. 제가 그림은 꼭꼭 숨기고 네, 진짜 네. 실상은 순수 해화가 제 전공인데 화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교단은 현실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건 디자인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 디자인을 하게 되고 포스터, 북 디자인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거의 디자인 제 손을 다 거쳐서 이루어진다시피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한 10년 전부터 제가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을 부산에 만남으로써 이제 다시 순수 해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이제 교무의 길을 걸어서 우주와 인생에 대한 그 생사의 원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길과 또 제가 한때 놓았던 그림에 대한 향수를 다시 살려서 이 그림으로 교단에 복원하는 길을 저는 병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순수회화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은사님이 서상환 화백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중학교 때 그림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이십니다. 네. 성상화의 거장으로 알고 있는 지금 79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서상환 화백께서는 제가 김해중학교 미술 선생님으로 잠깐 봉지 가시면서 저희 그림을 지도해 주셨고 그 외에는 이제 교사직을 그만두시고 순수 전업 작가로서 부산에 이제 원로 작가로 아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신앙이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신학 박사이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고마운 것은 열린 신학 박사예요. 그분이 신앙을 철저히 하는 것만큼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 크고 결국은 신앙의 정점은 모든 종교가 만난다. 그분의 하실에 가면 일미우조라는 글이 딱 적혀지는데 네네네. 제가 처음 가서 뵙고는 참 사람들의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 원리를 아는 분이에요. 저 자리가 하나님 자리고 네. 부처님 자리고 네.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상 자리가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것을 회통하는 것을 그분은 이야기하고 또 그분이 그림에서 표현해내는 그러니까 국이 터인 성상화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네, 네. 10년 전 제가 부산에 발령받아서 처음으로 배웠거든요. 횟수를 꼽아봤더니 2007년도에 제가 부산에 발령받고 내려가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 네. 31년 만에 뵙는 것이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교무가 되기 전라도로 이사를 가버리니까 연락도 없고 저는 또 마음 가운데 이제 그림은 안 해야지 해서 그림과 대전 인연들은 다 끊고 네. 이렇게 지내서 왔기 때문에 31년 만에 만나 뵙고 하실에서 작업하는 모습 이런 거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고 그림에 대한 향수가 살아나죠. 이제 퇴임 이후도 네.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보지. 그래서 대학은 진학을 이제 권유하셔서 제가 서양학과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이 서상한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이렇게 꽁꽁 싸매고 두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보물 터지지 툭 터져서 그 감흥들이 이렇게 살아나신 것 아닐까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은 이제 교당 근처에 술산교당이시죠? 예, 술산교당. 술산교당 근처에 작업실도 마련하시고 작업 과정을 계속 이제 작품을 만드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최근에 예. 만드시고 있는 작품들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선진화 인물화제 18분 모신 작업이 이제 완료돼서 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숭산기념관 2차 전시 때 상산종사님 그 가족분들께서 상산종사님 7주 그 네. 기념 제사를 마치고 네네. 상산종사님 연필화가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전체 가족이 그림을 보러 오셨어요. 네네네. 보러 오시서는 이제 몽심제라고 하는 남원에 몽심제가 있는데 몽심제는 상산종사님 생가죠. 네네. 그리고 그 생가하면서도 그 지방의 건축물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중요 민속문화재 네네. 문화재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데 상산종사님의 탄생하고 살아서 거기에 지내셨던 곳이고 출가하기 전에 그래서 그곳에 인문화를 모시고 싶은데 연필화는 좀 너무 작고 네, 또 네. 잘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셔서 그건 제가 상산종사님 거기에 맞는 유화 작품을 제작을 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산종사님 몽심제에 모실 유화 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연속되는 작업들인 예.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인물화전을 기획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예. 선진 인물화전을 열게 되는 것도 그 나폴리 홍차각에서 1차 전시를 했잖아요. 나폴리 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석산 이진수 교무님이 이 문화 쪽이나 또 차에 대한 큰 조예를 갖고 지금 디지털 대학교 네네. 차 문화 경영학과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홍차 가게에서 이 선진 인물화전을 열자고 제안도 거기 처음 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의 이제 반응 속에 관심 속에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내년에는 세계 종교 지도자 다시 이야기해서 달라이라마 또는 프란체스코 교황 또 국내적으로는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 스님, 효봉 스님 또 뭐 기독교의 한경진 목사님 이런 인류에게 큰 그 영성의 빛을 밝힌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뭐 4대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인물화를 인사동 인사아트에서 내년 가을에 열면 뭐 이것이 미술을 통한 종교 유활 운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내년 그 작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계획을요. 네. 이외에도 교무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꼭 어떤 작품 활동이 아니시더라도요. 또 다른 계획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림을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한 종교가 창립기가 있고 제도 정착기가 있고 결국 이 대중화되는 데는 문화 창조기로서 대중화되기 때문에 그 문화 창조기의 조약돌에도 놓아야 되겠다. 제가 할 역할이 대종사님 교법을 이 대중화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이 그림은 건강만 잘 관리한다면 퇴임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교우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특히 청년기, 청소년기부터 교무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 그림에 또 매진하게 되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금의 청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거기에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예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무 출신의 길과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디자인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이런 거 병행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후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럼 제가 가감하게 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예.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여행할 일이 있어서 파리 오레스 미술관을 한번 네.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오레스 미술관을 쭉 다 둘러보고 그 세너 강가에 앉아가지고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 교모를 안 했더라면 아, 이 동네가 제가 와서 많이 놀았을 동네겠구나. 네네네. 물론 파리 유학을 갔을 테니까. 그러나 파리 유학은 안 갔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세계에서 그림 활동을 이렇게 계속 전개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교무로서 우주와 인생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저는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막 그런 행운아가 아닌가 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길을 놓고 고민하는 후진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아, 다 잡도록 해라. 네네. 우리 교단은 그 무한한 그 재능과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청이 많이 두터워져야죠. 그래서 저는 후진들에게 그런 길을 안내를 또 몇 번 해줬습니다. 예.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예. 이번 전시회도 그렇고 수많은 이 작품 활동에 인사를 전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있기까지 이 원불교의 교단과 깊은 인연을 맺어주신 분은 저를 전무 출신 추천해 주신 교무님이 계십니다. 김해에서 처음으로 제가 여자 교무님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배운 분이에요. 검정 치마 흰저고리의 여자 교무님으로 처음 배웠던 지금 태임에서 수도원에 계시는 안타운 안정진 교무님이 계십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10대였고 교무님은 30대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한갑을 넘겼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제 80 중반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타운 안정진 교무님, 교무님이 그때 저한테 내민 송가 안내해 줬던 원불교와의 깊은 인연이 오늘날 제가 이 해상과 인연을 맺는 소중한 기견이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생사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친절하게 말씀을 내주시고 또 원불교 교전책을 건네주시면서 여기에 학생이 찾는 답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주신 그 교전책 한 권이 오늘날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출가를 결심한 저에게 항상 각산 신도행 종사님과 같은 훌륭한 도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각산 신도행 종사님 같은 훌륭한 도인이 저는 역량이 부족해서 못 되는지 모르지만 각산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하가는 되었습니다. 안타원님, 두고두고 마음속에 항상 고마움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있으셔서 많이 노시해진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세세생생 저한테 이 해상과 인연을 맺은 고마움을 오래 간직하고 계속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안타원님. 안타원님 인물화도 그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기회가 되지만 안타원님 모습도 제가 네. 한폭에 또 담아보는 기회가 있겠죠. 예. 교우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리고 저희에게 보여주신 18분의 선집님들의 인물화를 보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면 누구도 인물화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정말 그 특징들을 잡으셔서 이분들의 감상과 성격을 나투어신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림은 화가를 담는 부분이 조금은 분명히 있을 텐데 교무님 보여주신 이 맑은 그림들이 또 교무님을 닮아 있는 모습도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는 우리들은 선지님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돼서 또한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정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많이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